나르시시스트 남편에게 고통을 받던 아내가 별거를 결심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개과천선한 듯 좋은 남자로 돌변하는데요. 함께 20년을 살면서 아무리 부탁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부분이 정말 거짓말처럼 개선되고, 연락이 닿을 때마다 사랑한다는 맹세를 남발하는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자 솔직하게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말하죠. 젠장,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비위를 맞춰줘야 돼? 당장 집에 안 들어와?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이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지 본심이 아니에요. 이들은 매사의 모든 것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들에게 친절이란 비위를 맞추는 일이고, 칭찬이란 아부하는 것이며, 우정은 이익수단일 뿐이죠. 참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렇다면 연인 간의 사랑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인 간의 사랑이란 일종의 쾌락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안에 쾌락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쾌락은 자기 희생이 동반된 쾌락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 외로움을 잊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쾌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사랑은 쾌락 그 자체일 뿐 희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희생이 빠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희생은 늘 상대방이 하도록 만들 뿐이죠. 제가 지난번에 남을 비난하며 느끼는 정의감도 일종의 쾌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우월감과 정의감이라고 하는 쾌락에 심취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에 심취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실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부모가 갓난아기에게나 줄 법한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희생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해요. 어린아기는 엄마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인이란 마치 어린아기가 보는 엄마와 같습니다. 연인은 자기 몸의 일부이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손이나 발 같은 일종의 도구인 거예요. 어린아기가 엄마 입장을 생각해 줄 리가 없죠. 이들은 연인이 자신과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상대방 탓으로 몰고 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시기죠. 그러면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서도 늘 자신을 서열상 윗사람으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서열 관계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서가 연인 관계에서까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늘 눈치 보며 맞춰주길 바란다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죠. 상대방은 그저 서열상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린아기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에게 뭘 바라고 있는 건지. 부모 같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쾌락을 선사하길 바라고 그러면서 연인이 아랫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늘 복종해 주길 바라며 또한 자신과 똑같은 감정,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길 바라고 있으니 이런 이상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멘탈이 남아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감정적으로 번아웃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슬퍼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자신의 감정은 잠시 뒤로 한 채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마다 도리어 비난을 퍼붓죠. 자,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비난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자신이 도와줄 게 없는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 연애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멋진 겉모습으로 또는 선행으로, 근면 성실함으로, 신앙심으로, 남들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의 판단에도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고 동의도 구할 수 없고 오로지 혼자서 판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모진 불행을 겪었어도 절대 남에게 못되게 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그저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만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냐고 울고 불고 싸울 게 아니라 더 말할 필요 없이 그만 헤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이 혼자서 결정하고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단호하게 통보하고 이별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결심하셨다면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와 안전히 헤어지는 법, 그리고 후버링에 대한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